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가 나와서 YG 플러스의 주가가 팡 하고 처음 튄 날, 그 이후로 관련된 대부분의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올해 내내 음반 판매라는 부분에서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이슈들이 커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저희가 K-팝에 대한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후에서는 좀 좋은 쪽에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이고, 그 이후로 주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국내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서 K-팝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트님, 네, 요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음악 시상식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케이팝 무대들을 네. 좀 이전에 비해 좀 더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약간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고 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을 때 그 아파트라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가 나와서 YG 플러스의 주가가 팡 하고 처음 튄 날, 그날 이제 우리가 영상을 다뤘었는데, 그 이후로 관련된 엔터의 모든 대부분의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우려하던 부분들, 어, 작년 올해 내내 음반 판매라는 부분에서의 그러한 그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도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들이 좀 많이 안 좋으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커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지금 우리 민혁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이 되면서 나오는 활동 중에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글로벌 브랜드 쇼로 인지하고 있는 마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마에서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브루노 마스가 여기까지 이제 오는구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나라의 메인 아티스트들은 국내 메인 아티스트가 아니라 K-팝 아티스트가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무대에서의 그러한 참여자들의 그 퀄리티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세대가 좀 더 그래서 그렇겠지만, 빅뱅이 돌아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세 명으로 돌아온 그 빅뱅이 전혀 뭔가에 부족한 부분이 아닌 꽉 채워진 무대의 느낌, 그리고 노래들도 예전 노래도 그렇고, 이번에 그 GD가 새로 나온 노래에서는 그 대성하고 태양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세 명이 같이 만든 노래라서 그런 노래도 있어서, 실제 이제 빅뱅이 신곡과 옛날 곡으로 같이 찾아온 느낌이 들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근데 세월은 어쩔 수 없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GD의 머리숱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정말 그 예전의 아티스트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확장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젊은 우리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예전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 그 세 바퀴가 많이 물려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을 마마에서 본 부분이 가장 최근 이슈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한 중간에 양국 네,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우호적인 서로 관계로 변하고 있는 움직임이나 조짐들이 보여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호적이라고 까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변화가 전보다 많이 반영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패권에 대한 움직임과 탈세계화라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변화 요인인가, 아니면 잠깐 이러한 문화라는 특정한 업종에서의 발생하는 현상인가라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 텐데, 뭐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활동은 정부의 그러한 그 방향성의 변화가 없지 않으면 이러한 활동이 나타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윤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시진핑이 회담에서 만나서, 국제회담에서 만나서 회의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연속된 부분들이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도 텐센트나 이런 쪽에서 뭐 한국의
가수들과 조금 더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멘트들도 늘어나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자도 지금 연장이 돼서 우리가 그 부분에 15일에서 30일인가요? 그렇게 지금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액션이 취해진 것도 있고 게임 관련된 판호는 최근에 지금 해외 판호도 실질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업체가 됐다라는 뉴스까지는 지금 아직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가능성도 생겨나고 결국은 범위에 있어서 문화와 여행이라는 이쪽 부분에서의 활동성이 점점 키워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은 인해전술 쓰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여행객 안 보내 이 부분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국제 관계의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그 부분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 관련된 정책과 문화 관련된 정책은 뭔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정책인데 그 부분이 풀렸다라는 것이고 한한령은 사실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길게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상하이에서 있었던 그 케이팝 댄스 대회나 이런 것들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케이팝을 많이 좋아하고 케이팝 춤을 추는 대회를 상하이에서만 올해 5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5번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무도 실제로 케이팝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기자가 우리 실제로 이걸 볼 수 있으면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나 뭐 모든 분들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이 진짜 좋고 진짜 슬픈 표정은 못 숨기잖아요. 근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기대되는 표정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답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잠재성이죠. 우리가 한 해, 두 해, 세 해 묵혀온 부분과 우리 김치도 우리 겉절이랑 묵은 김치랑 다르잖아요. 그 강도가. 그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이 부분의 현상을 조금 풀어주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나타나는 그 공연이나 음반이나 이런 활동은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 그런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스포티파이라는 이제는 글로벌 음원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케이팝이 얼마나 거기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는 데이터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그 팬들의 숫자나 아니면 스트리밍 되는 숫자나 이 부분에서도 전보다 가장 높은 그 순위를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탑10 안에 진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의 현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음반 관련된 일정 부분에 사실 음반이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진 구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마진 구조가 높은 부분이 빠지는 부분은 회사들의 이익률에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는 맞았는데 하지만 그 기저에 케이팝이라는 현상, 그 선호도, 그 활동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부분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엮인 현상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한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투자자가 그렇게 아직 케이팝을 최근에 조금씩 사고는 있는데 과거에 케이팝에 대해서 많이 인정할 때만큼 수급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의 케이팝이 네. 외국인들이나 뭐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을 받았던 시기는 정확히 네. 언제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빅뱅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그룹을 얘기했듯이 그 당시입니다. 이 글로벌 전체의 트렌드까지 먹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과거에 빅뱅이라는 그룹이 글로벌 브랜드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당시에는 YG가 그 부분을 한 부분이 되게 많죠. 그리고 2NE1으로 이어졌고 그 부분이 다른 회사들의 그룹들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트레이키즈나 세븐틴의 활약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다시 돌아올 BTS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흐름 중에서 매우 그 흐름을 크게 한번 굴곡을 맞들었던 게 한한령이라는 중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지금 다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쌓여온 누적돼 있는 산업의 성장된 부분과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가 맨파워들이 물론 엔터라는 것이 개별 기업의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할 수 있느냐, 뭐 사고가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꾸준히 그간 만들어온 노하우가 맨파워가 앞에 있는 스타들도 있고 뒤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제작진이라는 그 힘도 지속적으로 쌓여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 공연을 봤을 때 그 공연 실력과 지금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열려가지고 만났을 때는 아마 놀라 자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친구들? 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더 뭔가 좋은 그러한 그 기회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3대 대형 기획사를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흐름이라던가 네. 그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3대 기획사들 전체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준 것은 JYP였습니다. 그래서 JYP의 실적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익률, 지금 이익률이라는 게 올해 주가가 안 좋은데 큰 영향을 줬던 변수였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만 좋아지는 것과 이익이 같이 좋아지는 것은 이익률이 이제 퀄리티 면에서 다른 그러한 숫자의 발표가 됐을 텐데 이번에는 양쪽 그 두 부분을 좋게 다 줬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플랫폼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잘 됐을 때 다른 업체도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JYP의 실적은 다른 업체들의 실적에도 비슷한 유사하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주가들이 지금 조금 뭐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원체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온 부분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가 한 20배 정도가 과거에도 항상 바닥권이었어요. 그 바닥권에서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의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그러한 레벨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익이 올라와주는 부분이 붙어버리면 그 밸류에이션을 다시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은 이익이 올라가는 측면과 그 위에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는 두 가지가 같이 붙을 때인데 지금은 살짝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익이 올라가면서 그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엇물리면서 올라가는 그 활동의 첫 번째일 확률이 JYP의 실적에서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그런 기회를 유사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영업이익이랑 네. 밸류에이션이 좀 붙어 있을수록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것보다는 궤적이 비슷하다라는 것이 맞을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실적은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분기에 나오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싸지죠. 근데 그 올라간 주가를 밑에 분모로 이익이 나오면 더 커진 이익으로 나눠주면 이 밸류에이션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혹시 이런 용어 아십니까? 그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같이 잘 먹으면 맛있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가 이익이 올라가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려주고 이 떨어뜨려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여전히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가 좋으면 다시 이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겠죠. 이익이 아직 안 나왔어도 하지만 또 이익이 나올 때 되면 좋은 이익이 다시 나오면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떨어뜨려주고 이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그림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엔터에서는 이 그림을 과거에 PD님이 질문하셨던 2015년도 전에 빅뱅이 활동할 때는 당시에는 밸류에이션만 올라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익에 대한 안정도가 지금만큼 있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그 부분의 이익의 안정도가 JYP가 사실은 제일 높았거든요. 그 세 가지 업체 중에서. 그래서 지난번 크게 상승할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JYP인 게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JYP를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이유였고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은 기관 투자자들은 갖고 있을 거고 이번 실적이 JYP는 그걸 또 보여줬구나 라는 식으로 보일 거예요.
부분이 다른 업체들한테 확장이 되게 되면 이건 하나의 개별 회사의 현상이 아니라 K-팝이라는 전체 현상일 것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겠죠. K엔터의 경우 사실은 네. IP라던가 컨텐츠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어떤 잠재력을 크게 사전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릴리스 시점도 다를 그렇죠. 것이고 네. 뭔가 해외에 어떤 퍼트러지는 그 시점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IT 기업이라던가 음. 다른 분야의 섹터와는 다르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네. 좀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건가요?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티켓 판매라는 것이나 공연 횟수라는 게 있겠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룹들 중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글로벌 공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에서 공연의 횟수가 한 도시에서 한 번이었던 것이 두 번, 두 번이었던 것이 세 번, 이런 식으로 연장 공연을 스케줄에 발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선호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으니까 공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비용 구조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는데 뭐 공연장을 빌리는 비용이야 3일 되면 3일로 넘어가겠지만 3배로 늘어나겠지만 그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댄스 팀이나 이런 음향 팀 이런 팀을 다 세팅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한 번을 가지고 3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률 차원에서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러한 현상들과 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뭐 제가 50대이긴 하지만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1500년 된 음악도 듣고 지금 발표된 음악도 듣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 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최근에 선호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음악 관련된 엔터 관련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찍히기 이전에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처음 듣고 그날 바로 그 주식을 질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이렇게 중독성이 있고 히트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유튜브의 그 조회수가 데이터가 움직이는 부분과 그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 정도는 있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반적인 이렇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키워놓고 귀도 조금 열어놓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네. K 엔터테인먼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점점 더 나아질 전망이 좀 밝아 보이시는지? 네, 그 시즈널리티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때 공연이 많고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한 부분에 실적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 실제 숫자가 들어오는 것은 공연이 지나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 배분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실제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는 예전보다 뉴스 플로우에 대한 주가의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 플로우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부분들이 화면에 계속 찍히고, 만약에 중국에 가는 모습, 중국의 비행장에 도착해서 그 소녀 팬들이 막 또 우르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그 플로우는 게다가 이익 숫자도 지금 전보다는 안정이 됐으니까 두 개가 겹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관심도라는 것은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는 팩터이고 숫자라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팩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황. 거기서 저는 지금 국내 시장은 올해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컸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진 상황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 값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뉴스에서 저는 하나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장을 보면 Sell Nvidia, Buy Everything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엔비디아한테 몰려있던 부분의 로직이 이제는 다른 데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조금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1년, 2년에
4년이라는 임기 중에 앞쪽을 매우 빠르게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그 구간의 어느 순간인가는 또 sell USA, buy non-USA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오늘 보여준 현상에서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과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전에 다른 대상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군을 찾아놓으려는 노력들은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다리 차면 또 기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K엔터 주식이라는 것이 이미 글로벌적인 브랜드화가 돼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 모르는 상태하면 얘들이 또 그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이 주식을 사봤고 팔아봤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발생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엔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엔터 회사들이 돈을 외국에서 벌고는 일본 시장이었어요. 일본 시장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 일본 시장에서의 버는 규모가 한국 대비 너무나 높으니까 사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난 게 초반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퍼져나가는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이었고 그 다음이 이게 서양에서도 먹혀?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그 케이팝 댄스를 추고 있고 프랑스 공연을 갔는데 그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실 놀랐잖아요. 이게 서양인들한테도 먹힌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가장 단가가 높고 시장에서 소비력이 강한 미국 시장에까지 먹힌다라는 것을 그 부분까지 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다가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황에 글로벌 전체에 노출도가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그 노출도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턴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것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있고 그 출발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의 그 스트레이트 키즈나 세븐틴이나 이제 다시 곧 돌아올 BTS 그리고 요번에 마마를 통해서 돌아온 빅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웨니원도 요즘 공연하고 있지 않나요? 네, 트웨니원도 지금 이제 글로벌 공연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인지도가 있는 친구들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잘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인들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즘 신인들 중에서도 또 팡팡 터지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조합이 함께 발생하는 게 글로벌로 발생하는 것 이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적은 없고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장 긍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네. 엔터주를 잘 투자하고 네. 잘 지켜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엔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덕질 많이 하는 사람들을 꼭 친한 사람을 한 명씩 두십시오. 그리고 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정말 엔터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커버하는 그러한 20, 30대 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매일 잘 정리해서 올려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덕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술 기업이 됐든 엔터 기업이 됐든 아니면 금융회사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금융회사를 오래 다니면서도 금융회사에서 이게 정말로 좋아서 하는 친구와 그냥 직업으로 하는 친구와의 차이는 너무 많이 봤고 이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덕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이러한 테크나 엔터나 이런 예술 이런 쪽에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경쟁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확인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흐름을 그래도 주고 있어서 장이 어려울 때 먼저 출발해준 엔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한국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계속 뛰어난 위치를 만들어주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K-팝, K-문화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